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목 탄다고 탄산음료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20대 중국 남성이 콜라 1.5리터를 10분 만에 마셨다가 장기에 가스가 가득 찬 채로 숨졌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콜라를 통째로 마신 뒤 6시간이 지나 배가 부풀어 오르고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장과 간 사이 혈관에 가스가 찬 게 발견됐고 결국 간이 손상돼 치료 18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중국 의료진은 급하게 콜라를 마시는 바람에 가스가 장기에 쌓인 걸 원인으로 분석했는데요. 영국 전문가들은 콜라 때문이 아닌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렇듯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탄산음료 좋아하시는 분들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출발합니다. 29일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9명입니다. 베트남 지인 모임 관련으로 63명이 추가 확진되며 누적 확진자는 489명으로 늘었습니다. 서구의 목욕탕 2곳과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16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구 소재 일반 음식점과 주점에서는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7일 2명이 첫 확진된 음식점에서는 접촉자 검사에서 4명이 추가 확진됐고 지난 25일 첫 확진자가 나온 주점에서는 4명이 추가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88명이 더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28명, 구미 14명, 경주 8명, 안동 7명 등으로 14개 시군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재난지원금 대부분을 생활비와 외식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대구은행 BC카드를 통해 사용된 국민지원금 사용 내역을 보면 일반 휴게음식점 업종 22.7%,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형 소매점 22.3%로 집계됐습니다.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경우 9.9%, 주유소 등 연료 구입비 6.8%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인물을 발굴하는 지역인물 탐구 순서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종가 음식을 20년째 연구해온 박정남 원장이 한식 조리기능장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안동 지역에서 조리기능장이 탄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향토 음식과 종가 음식 연구로 지역을 빛내고 있는 박정남 종가 음식 연구원장의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네, 저는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종가 음식을 개발하고 또 유통상품을 연구하고 있는 예미정의 박정남입니다. 네, 우리 안동 지방의 향토 음식과 또 종가 음식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은 것 같아서 기쁘고요. 앞으로 이제 안동 향토 음식 그리고 종가 음식을 활용해서 지역을 알리고 또 빛낼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한식 기능장이 되는 게 저희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는 쉽지가 또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 도전을 하고 또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이 또 공부도 하고 또 연습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한식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를 더 이해하고 또 깊이를 알게 된 것 같은 그런 값진 시간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제가 시험 칠 때는 주로 제가 많이 했던 그런 한식 문제가 제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었고 또 시간에 제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좋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실력보다는 운이 좀 따라준 것 같습니다. 안동에는 90여 개가 넘는 종갓집이 산재해 있거든요. 특히 이 중에서는 불천이 제사를 지내는 대문중도 한 40여 군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가 음식이 다채롭게 대를 이어올 수 있었고 또 안동 지방의 종가 음식이 잘 발달이 되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저는 현재 조리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조리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 음식의 원형과 또 거기에 따른 음식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또 알지 못하면 한식에 대한 정체성을 좀 잃게 되고 또 결과 이제 훌륭한 음식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식에 대한 뿌리를 아는 것이 요리의 기본기를 단단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올바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약식 동원이라고 좋은 음식은 약과 같은 그런 효능을 낸다는 설명도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정직한 식재료 그리고 건강한 조리법을 선택해서 항상 약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 옆으로 전 박정희 대통령의 유품과 근현대 산업발전 자료를 전시하는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인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등과 연계해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의 산 교육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 HCN 김도윤 기자입니다.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사이에 들어선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입니다. 총 사업비 159억 원을 들여 연면적 4,300여 제곱미터의 3층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에 첫 삽을 뜬 지 4년여 만에 제1종 전문 박물관, 즉 공립박물관으로 정식 개관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협을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우리 경제 부흥이라든지 민주화라든지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상설 전시실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품과 함께 우리나라 근현대 산업발전 관련 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수장고를 투명 벽으로 만들어 보관 중인 박 대통령 유품 5,600여 점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기획 전시실에서는 다가오는 10월 전국체전에 맞춰 마련한 특별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앞으로 박 대통령 관련 역사 자료를 수집, 보존, 연구해 이곳을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구미시가 배출한 탁월한 인물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알리고 나아가서는 관광 자원화하고 또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사자료관 주변에는 박 대통령 생가와 국민성금으로 조성된 박 대통령 동상,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등이 위치해 하나의 역사문화 공간이자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HCN 뉴스 김돈입니다. 케이블 방송의 지역성 강화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한국언론학회는 지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역 케이블 채널의 지원과 역할 강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는 케이블 TV가 지역 내에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세미나의 사회는 조성겸 충남대 교수가, 발제는 남인용 부경대 교수가 맡았고 김경환 상지대 교수와 송종현 선문대 교수 등 지역 케이블 방송 연구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케이블 TV가 지역 미디어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21세기 인문가치 포럼이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안동시 전통 리조트 구름의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은 인문가치 포럼은 공감과 위로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와 석학들의 토론, 논문, UCC 공모전 등이 열립니다. 한글날을 맞아 훈민정음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현장 참여 축소로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이 경상북도 유형 문화재인 경주 분항사 단간지주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분항사 입구 남쪽과 황룡사터 사이에 세워진 단간지주는 거북 모양의 받침돌이 통일신라 단간지주 중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와 외관 등이 현재 보물로 지정된 경주 망덕사지와 보문사지, 남간사지, 단간지주와 유사해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